늘봄학교가 작년에 도입이 된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예. 작년에 그 총선 무렵에 그것도 총선 무렵에 막 맞습니다. 도입이 되니까 3월인가 시작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관심 밖이었거든. 다 그럼요. 총선 있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그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고 그냥 인턴 기자 투입시키고 박종화 PD가 혹시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몰래카메라 한 두세 개 차고 나갔는데 뭐 하나는 녹화도 안 되고 뭐 이랬다고 해서 네.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댓글 좀 만나자마자 댓글 달아봤냐라고 하고 바로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뭐 어떤 누가 조장 청년 조장 뭐 이런 임무 분담이 있더라고요. 시간대별 올라오는 글도 있고 하면 올리면 다 가서 공감을 다 눌러서 네. 베스트 댓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거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뭐 뻔히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집한 주체는 리박스군가요? 다 리박이죠. 거기 그 방은 그 그러니까 단톡방은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모집 공고가 나왔다면서요. 리박이죠. 리박스쿨. 네. 예. 리박인데 그냥 대놓고 댓글 단 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음. 근데 사람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 댓글 단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죄가 될 수도 있고 허위 사실 유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공직선거법은 또 그 선고 형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센데 이재명 대표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세게 받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만 봐도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 최혜정 인턴이 얘기하기를 보니까 여기가 교육사업도 한다요. 근데 네. 그 단톡방의 멤버들이 전부 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이수했던 사람들이 한 170명 가량 모여가지고 네. 소녀숙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어. 라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서 이게 뭐지? 저도 늘봄학교가 뭐야라고 찾아봤는데 말씀하셨듯이 네. 작년에 시작했도 우리 모르고 저희 둘째는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네. 6학년은 아직 해당도 안 돼요. 지금 저학년들. 예, 작년에 1학년 해당, 올해 네. 1, 2학년 해당인데 네. 예산을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1조 8천억인 거예요. 네. 그거 좀 너무 놀랬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주위에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반감을 갖고 있냐면 1조 8천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학교 시설 뭐 유지공사 비용이랄지 뭐 선생님들 관련 비용이랄지 아니면 아이들 복지 예산이랄지 전부 다 깎았대요. 네. 깎아가지고 여기서 깎은 거를 늘봄에 투입을 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쭉 그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우리 언론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 전국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교조에서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교사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서 정교조에서 반대하고 막 그 시위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네 할 정도로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지금 생각에는 일단 정교조 말살 정책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대한교원노조, 대한교조라는 네. 걸 세워서 리박이나 이런 극우단체들과 대한교조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회의를 하고 늘봄학교 빨리 시행하라고 해서 원래 올해 시행했어야 되는데 네. 1년 당겨서 하면서 더 무리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쪽을 좀 말살하고 탄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한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정교조들이 아이들을 좌경화시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익 역사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런 늘봄학교라는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를 만들어서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구구 사상을 주입을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네. 뭐 작년에 1학년, 올해 1, 2학년 그리고 보니까 전체를 또 무료화하는 게 작년 총선 공약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총선 공약이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일 때 네. 늘봄 사업에 대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었던 발언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쳐 왔는데 이게 네. 보니까 아까 저도 본 기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체계 네. 시스템을 막 바꾸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이 사건은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다 이게 유권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유수 대표가. 네. 10년, 20년 지나면 얘들 표 찍는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것과 이 늘봄학교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 때는 이제 손현숙 씨가 만들 때는 뭐 교육기관 비슷하게 역사 교육기관 비슷하게 내세운 거죠. 네. 내세워서 뭐 그런 활동을 하긴 했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연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네. 이승만을 추앙하고 박정희를 이제 숭상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해왔죠. 해왔는데 근데 이분들도 그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봐야 몇 명 듣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좀 필요성이 좀 한계를 느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손현숙 씨가 늘봄교육연합회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네. 연합회 자체는 자격증 발급 권한은 없고 저희가 보니까 한국교육 컨설팅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최혜정 인턴 기자가 딱 투입을 했는데 다음 날인가 다음 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기자회견이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하고 정교조를 이재명 후보가 이 교사들의 교실 밖 정치 활동을 좀 폭을 넓히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말을. 네. 그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과 하기로 했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자를 또 몇 명 더 투입을 해서 카메라까지 잘 넣어서 최혜정 기자를 갔는데 지금 이제 공식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정교조나 민주노총 탄압이구나 그런 얘기가 오갑니다 거기서. 네. 오갔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갑자기 권성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간담회. 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간담회를 먼저 잠시 하고 네. 기자회견을 한 거죠. 아. 기자회견 하기 전에 서로 상견례 비슷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 권성동 네. 등장한 거네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가 오갔고 지금에 와서 조정우는 이 사람들 잘 몰랐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렇죠,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자리를 주선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부모 단체를 표방하고 갔는데 11명이 갔는데요. 5명은 그 자송군 댓글 팀원들이고 손현숙을 포함해서 네. 6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진짜 학부모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1인 단체 비슷한 것들인데 네. 아예 학부모 단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치동의 입시 컨설팅 학원 원장도 네. 이제 학부모 단체로 갔고 또 한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 뭐 교육 컨설팅이란데 여기가 교육부로부터 자격증 발급 위탁을 받은대요. 그러니까 발급 위탁을 받은 게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두 군데 자격증이라는 게 늘봄 강사 자격증을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늘봄 강사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데 늘봄 강사라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그 늘봄 학교에 강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보도하니까 뭐라고 보도자를 냈냐면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10개 굴연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공급이 됐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뭐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그 늘봄 강사 공고를 보면 네. 자격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자격증입니다. 네,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인데 그건 민간에서 네. 아까 그 리박스쿨이라든가 늘봄 교육연합회에서 네. 발행하는 그 네. 자격증도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더 이제 국회에서 조사해보고 해야 되는 게 저희도 이제 들어갔다가 취재 한 3일 만에 제가 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한 것 자체를 거의 한 일주일 후에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 공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나와서 이거 빨리 보도를 해서 수사를 시켜야겠다는 걸 한 건데 가만 보니까 이건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 문제네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기가 이해가 쉽지 않은 게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고 댓글 공작이 네. 있고 이게 늘봄 학교 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섞여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되는 일을 네. 그렇잖아요. 몰래 하는 공작이잖아요. 댓글 공작으로 치면 이거를 제도권으로 뻗어 나가려고 했던. 야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일 할 필요 없어. 그냥 애들을 극으로 키우는데. 극으로 해가지고. 그럼 네. 얘들은 다 우리 찍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장기 교육 프로젝트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부는 누가 봐도 특혜를 준 게 그 손현숙 대표라는 분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이 네네. 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정부가 특혜를 주고 또 대통령실에서 빨리 하라고 네. 지휘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됐고 윗선이나 배우가 따로 있고